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 그 마지막 해는 정말이지 엄청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대통령의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파국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이 해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도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요, 미국의 정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쳤고, 나라는 극심한 분열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죠. 이 일련의 사건들은 평화로운 권력이양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다 그 끝이 이토록 처참한 화염과 깨진 유리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그날로 이어졌는지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공중보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적 위기로 번졌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강력한 리더라는 이미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뭐랄까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는 엇갈린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물론 2조 2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부양책을 집행하고 또 초고속 작전을 통해서 역사적인 속도로 백신 개발을 이끌어낸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기 초기에 보여준 혼란스러운 대응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이미 너무 많이 깎아먹은 상태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휩쓰는 동안 미국의 시선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가 또 다른 거대한 갈등이 불씨가 되고 맙니다. 선거 당일 밤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붉은 신기루 현상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전세는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죠. 이렇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캠페인을 벌인 건데요. 이게 바로 거대한 거짓말의 서막이었습니다. 여기 숫자 86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트럼프 캠프 측이 제기했던 선거 불복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의 숫자입니다. 주 법원, 연방법원 가릴 것 없이 기각됐는데 이유는 한결같았습니다. 사실상의 증거도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는 거였죠. 법정 싸움이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는 이제 직접 주 정부 관리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증된 투표 결과를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한 거죠. 당시 공개된 이 통화 녹취는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정말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주 선거 관리들은 물론이고 법무부, 심지어는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에게까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향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의 모든 방법이 막히자 트럼프는 그의 마지막 카드에 손을 댑니다. 그건 바로 그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12월 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워싱턴 DC로 집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날짜는 1월 6일.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선거 결과를 최종 인증하기로 예정된 바로 그날이었죠. 그리고 1월 6일 당일 의회의 인증 절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운집한 군중에게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라고 사실상 등을 떠민 셈입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바로 그 선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 절차는 속수무책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된 그 시각, 백악관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이 긴 침묵은 나중에 엄청난 비난을 불러왔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인 대통령의 무대응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월 6일에 이 사건은 즉각적이고도 역사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며칠은 바로 이 의사당 공격 사태의 여파를 수습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중에 두 방태로 하원의 탄핵 소추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퇴임한 후에 열린 상원 표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면했지만 이 또한 역사의 전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됐죠. 그의 임기는 1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오랜 전통을 깨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의 상징적인 절차를 거부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의 퇴장은 한 시대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그 이후에 미국 정치를 정의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것은 한 대통령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더욱 강력해진 정치운동의 출발점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전례 없는 그의 복귀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